여러분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정말 끝난 걸까요? 요즘 50대, 60대 분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뭘 해도 늦었어. 젊었을 때 기회를 다 놓쳤어. 다 끝났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3500년 전 17살의 형들한테 배신당해 노예로 팔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다가 30살에 갑자기 이집트 총리가 되었어요. 단순히 운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어릴 때부터 잘 나가던 것 같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심해집니다. 저 사람은 집안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운이 좋으니까, 나는 기회를 못 만났으니까. 그렇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결국 노예로 팔려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된 후에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전부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말한 거예요. 만약 요셉이 17에 바로 총리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3개월도 못 가서 나라를 망쳤을 겁니다.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요셉은 그 13년 동안 뭘 했길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20, 30대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조금은 봐야 이해가 되는 깊이가 있거든요. 이제는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운이 없어서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바닥에서 총리로 올라간 요셉의 성공 공식, 과거의 실패를 미래의 자산으로 바꾸는 마인드셋을 장착해보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1등이 되어라. 사람들은 보통 좋은 자리에 가야 잘할 수 있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반대였어요. 노예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1등이 된 겁니다. 노예 시절엔 집안일을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보디발이 이 집은 내가 다 알아서 해라 하고 모든 걸 맡겼습니다. 노예인데 사실상 집안 CEO가 된 거죠.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으로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은 거절했고 그녀의 복수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감옥에 갔어요. 보통은 억울하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냐 하면서 무너질 만한데 거기서도 똑같이 했어요. 작은 일, 사소한 일을 책임감 있게 하다 보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 관리를 맡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셉은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먼저 최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자리가 자연스럽게 열렸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지금 맡은 자리에서 먼저 최고가 되세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먼저 실력을 보여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삶의 의미를 가지고 현재의 고통을 이긴다. 13년 동안 요셉은 어떻게 버텼을까요? 바로 17살 때 꾼 꿈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가족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 거라 생각했어요. 언젠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다. 이 확신 하나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인데 나치 수용소에서 아내, 부모, 형제를 잃고 매일 비인간적인 노동에 동원이 되면서 3년간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그는 수용소 생활을 통해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때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13년을 버틴 것도 바로 이 원리예요.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한 준비라는 의미를 붙였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걸 배웠죠. 보디발 집에선 경영을 배웠고 감옥에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쌓은 경험이 결국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때 다 드러난 겁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7회의 큰 풍년 후에 이어
7해의 심각한 기근이 온다는 뜻이니 풍년 때마다 곡식 20%를 거두어 도시마다 비축 체계를 만들라고 말하죠. 파라오는 요셉의 대답을 듣고 그에게 이집트를 맡겼어요. 13년간의 배움이 응축된 결과였죠. 그렇다면 그 기나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한꺼번에 13년을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 쪼개면 됩니다. 주 단위로, 월 단위로, 1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매일 점검하면서 오늘 배운 것을 기록하세요. 자주 목표를 떠올리며 나는 지금 준비 중이다 되새기면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해석력을 키워라. 요셉의 가장 큰 능력은 해석력이었어요. 파라오의 꿈을 그냥 풍년과 기근이 온다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문제만 본 게 아니라 해결책까지 내놓은 거죠. 이건 현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늘 문제는 생깁니다. 그때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 하고 불평만 하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할까를 말하는 사람이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해석력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파악하고 그 안에 패턴과 의미 읽어내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4단계를 반복하다 보면 같은 상황을 겪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성경 속 인물 요셉의 성공 공식을 분석해봤습니다. 첫째, 어떤 자리에 있든 1등이 되기. 둘째, 삶의 의미를 가지고 현재의 고통을 이기기. 셋째, 해석력 키우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운 좋네. 갑자기 저렇게 됐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13년 동안 치열하게 준비했다는 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시작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참고로 고대 이집트의 평균 기대 수명은 35살 정도였다고 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30살은 적은 나이가 아니었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요셉도 아마 보디발 집에서 청소와 심부름 같은 작은 일부터 1등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1등이 되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 최대 박해자에서 최고 전도자왕이 된 바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